안녕하세요. 2022 MOT 겨울방학 MOT 첫 강의를 맡은 19학번 김두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을 거고 이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메일을 적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뭐 본과 생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빨간색 쳐져 있는 그러니까 강조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입니다. 해부학의 기초를 먼저 볼 거고 머리뼈의 구성, 그리고 anatomical views of the skull, 그리고 cranial cavity, 그리고 올빅과 나잘 캐비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일반 해부학 및 실습에서 예과 때 배웠을 거라서 막 그렇게 생각보다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해부학의 기초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해부학의 기초에서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란 바로 선 상태에서 얼굴과 눈은 정면을 향하고 팔은 몸통 옆으로 내려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두 발을 모아 발끝이 앞을 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정의하는 이유는 바깥쪽, 안쪽을 구분할 때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예를 들자면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을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이 되지만 손바닥이 뒤를 향하고 있을 때는 새끼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는 그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을 양옆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는 면인 세지탈 플레인이 있고 그 수많은 세지탈 플레인 중에서 이제 우리 몸의 정중앙, 그러니까 우리 정중앙으로 좌우를 나누는 면을 미디엄 플레인,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앞뒤로 나누는 면을 코로날 플레인, 관상면이라고 하고 우리 몸을 위아래로 나누는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는 면을 수평면, 호리존털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방향은 superior, inferior, lateral 이런 거는 예과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머리뼈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머리뼈의 구성은 용어와 위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용어와 위치 관계에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머리뼈의 구성, 그러니까 머리뼈가 어떤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폰타넬과 수처, 그러니까 봉합, 그리고 숫구멍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제 머리뼈의 골절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일단 먼저 머리뼈의 구성입니다. 머리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10개의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탈 본, 그러니까 이마뼈, 그리고 페리에탈 본, 마룻뼈, 템포럴 본, 관자뼈, 오시피탈 본, 뒤통수뼈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하실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스페노이드 본, 나비뼈, 에스모이드 본, 벌집뼈 이런 것들은 완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페노이드 본은 뇌 밑에서 뇌를 받쳐주면서 그 머리뼈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은 이렇게 가운데 코 중앙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나잘본, 그리고 맥실라, 위턱뼈, 맨더블, 아래턱뼈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폰타넬과 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태아의 뼈 형성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뼈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 틈새를 덮은 막을 폰타넬, 숫구멍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앞에 존재하는 안테리얼 폰타넬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포스테리얼 폰타넬, 그리고 이쪽 스페노이드 본 쪽에 스페노이드 폰타넬, 그리고 이쪽에 마스토이드 폰타넬, 이렇게 4개의 폰타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폰타넬이 그러니까 태아의 뼈 형성이 완성이 되면서 어떠한 구조로 변하는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아의 뼈 형성이 완성되면서 아까 서로 따로따로 있던 뼈가 붙으면서 이제 접합이 되면서 이제 섬유성 연결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수처, 한국어로 봉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봉합을 배울 때 이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뼈와 어떤 뼈가 어떤 봉합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관상봉합, 시상봉합이 나오는데 관상봉합은 어떤 뼈랑 어떤 뼈의 접합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서 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날 플레인 같은 경우는 관상봉합으로 이 프론탈 본, 그러니까 이마뼈와 페리에탈 본, 마루뼈가 접합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수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지탈 수처는 두 개의 페리에탈 본이 접합하면 생기는 섬유성 연결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뒤에서 본 그림을 보면은 여기 시옷자 모양으로 이제 수처가 형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시옷 봉합, 영어로 람도이드 수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페리에탈 본과 오시피탈 본, 이 두 개의 뼈에 의해서 생긴 수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폰타넬들이 어떤 구조로 변하게 되는지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안테리어 폰타넬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 폰타넬이 그 있던 위치에는 여기 보시면 정수리점이라고 하는 브레그마라는 구조가 되고요. 그 뒤에 포스테리어 폰타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람다, 이 람도이드 수처와 세지털 수처가 교차하는 교차점인 람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개의 폰타넬인 스페노이드 폰타넬 같은 경우에는 프테리온이라는 관자놀이점이라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니까 꼭 이름과 위치 그리고 생김새를 꼭 외워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점, 에스테리온이라는 별점인데 이거는 메스토이드 폰타넬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오시피탈 본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 뒤통수점을 이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고 골밀도가 높아서 뇌를 보호하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머리뼈 중에서도 얇은 부분이 존재하고 골밀도가 약한, 그러니까 골밀도가 낮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런 전형적인 골절,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을 나눠서 이렇게 분류한 것이 르포트 시스템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게 타입 1이다, 타입 2다, 타입 3다 정도, 그러니까 외울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머리뼈의 구성에서 족보 확인을 하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아까 수처를 공부할 때는 어떤 뼈가 관여하는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상봉합을 이루는데 관여하는 뼈는 답은 이렇게 페리에탈 본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간단한 문제, 이니언과 관련이 깊은 뼈, 아까 그 오시피탈 본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이니언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말했던 아까 스페노이드 폰타넬이 변하는 부분이 그 프테리온, 관자놀이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골절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그림을 보고 이름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르포트 2, 아까 이거 2번 골절, 그러니까 2번 르포트 2번 타입과 비슷한 그림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들을 다음 연도나 이럴 때 주관식으로 그대로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보기를 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은 주관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Anatomical Views of the Skull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생소하고 복잡해지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 3개를 집어주자면, 첫 번째는 그 머리뼈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과, 그러니까 포라멘들과 그것을 지나는 구조물, 그러니까 포라멘과 그것을 지나는 혈관, 아니면 포라멘과 그것을 지나는 신경을 매칭시켜서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머리뼈에는 되게 튀어나온 부분, 아까 이니언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돌출부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뤘던 수처들의 연결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앞에서 본 사진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이마뼈, 코뼈, 그리고 위턱뼈, 아래턱뼈, 자이고매틱 본으로, 그러니까 광대뼈 이렇게 5개의 뼈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자면은 이 앞에 이마뼈에는 슈퍼실리어리 아치라는 눈썹 활, 글라벨라라는 미간, 그리고 스프라오비털 포라멘, 그리고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오브 프론탈 본이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신 게 2가지가 있는데, 슈퍼실리어리 아치는 저희가 눈썹을 만져보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슈퍼실리어리 아치라고 하고, 이게 남성의 2차 성징 때 이게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실리어리 아치 사이에 움푹 패여 들어간 부분을 미간, 글라벨라라고 하는데, 글라벨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 그림을 보면서 그냥 매칭시켜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코뼈는 두 가지, 그러니까 나이선과 피리폼 어퍼처가 있는데, 나이선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론탈 본과 나잘 본의 그 수처, 그 접합으로 인한 수처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 점을 코뿌리점이라고 합니다. 이 수처의 중간을 코뿌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멍 자체를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anterior opening of nasal cavity로, 그러니까 비강의 그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리폼 아파처를 볼 때 그 주변에 안에 보이는 구조물들로는 뭐 나잘 septum, 나잘 crest, 그리고 anterior nasal spine, 나잘 콩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이고매틱 본도 보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맥실라와 맨더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실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렇게 이 구멍이 인프라오비탈 포라멘이 있고, 그리고 맨더블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멘탈 그 프로튜버런스, 그러니까 턱끝 융기, 그리고 멘탈 튜버클, 턱끝 결절, 그리고 멘탈 포라멘, 턱끝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걸 굳이 외우고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턱끝을 지칭하는 용어가 멘탈이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제 측면을 볼 차례입니다. 일단 먼저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처들이 아까 코로날 수처, 그리고 뭐 램도이드 수처 등이 보이는데, 아까 언급하지 않은 스쿼머스 수처, 그러니까 비늘봉합이라는 스쿼머스 수처가 보입니다. 이거는 페리에탈 본과 템포럴 본이 접합하면서 생기는 연결부로 그냥 스쿼머스 수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프테리온, 관자놀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거는 프론탈 본, 이마 옆과 마루 옆, 관자 옆, 그리고 나비뼈가 이렇게 접합하면서 생기는 H 모양의 그 수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골밀도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골밀도가 굉장히 낮고 되게 그 뼈가 얇아가지고 골절이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이 부위에 존재하는 혈관의 이름이 중간 내막 동막이라는 미들 메닌지 아터리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면 골절된 뼈로 인해서 이 혈관 미들 메닌지 아터리에 그 찢어짐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에피듀럴 헤마토마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또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허영범 교수님의 강의록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에피듀럴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빨간색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에피듀럴 스페이스는 포텐셜 스페이스고, 이제 에피듀럴 헤모리지는 미들 메니지 아터리가 이 티얼, 그러니까 찢어질 때 렌티폼, 렌즈 모양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외우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프테리온, 그러니까 관자놀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제 이걸 연결해서 외워보자면, 테리온은 미들 메니지 아터리가 존재하는 곳이고, 미들 메니지 아터리가 중간 내막 동막이 찢어지면은 에피듀럴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외우다 보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뭐 나오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들 메니지 아터리는 경막 바깥 공간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혈종이 렌즈 모양으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렌즈 모양이니까 이거 에피듀럴 헤마토마네. 근데 에피듀럴 헤마토마는 미들 메니지 아터리의 찢어짐으로 일어나고, 그것은 어디에 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생겼지? 이렇게 프테리온, 관자놀이점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직 측면에서 볼 게 좀 남았는데, 먼저 뭐 여기 귓구멍, 그러니까 external acoustic meatus, 바깥 귀길을 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길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스타일로드 프로세스, 붓돌기라고 하고, 그 뒤에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꼭지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맨더블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앞에 자이고매틱 본과 접합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크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 템포럴 본과 접합하고 있는 부분을 콘딜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이 앞에 이 여기 자이고매틱 본과 접합하는 부분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뒤로 접합하는 부분이 뒤에서 템포럴 본과 접합하는 부분이 콘딜라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뒤에서 본 그런 사진인데, 사실 아까 다 다뤘던 내용이라 셀스트 수처랑 람다 이런 것들 다뤘던 내용이라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마스터 프로세스 아까 측면에서 봤던 건데 뭐 여기서도 보인다 정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페리얼 뷰 같은 경우는 아까 다뤘던 내용이랑 정말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리뷰하는 느낌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래에서 본 그 뷰는 먼저 그 아래 턱뼈를 걷어내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본 그런 뷰인데, 이렇게 안테리얼, 미들, 포스테리어로 나뉘는데, 안테리얼은 치아와 단단 입천장 이 부분을 앞부분이라고 하고, 중간 부분은 이 단단 입천장 경계부터 이 포라멘 매그넘이라는 큰 구멍의 앞 경계까지를 미들 파트라고 하고, 이 앞 경계부터 그 뒤에 수페리얼 누철 라인이라는 위 목덜미선, 여기 보이시는 수페리얼 누철 라인 여기까지가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간 부분과 뒷부분에서 진짜 수많은 포라멘, 그러니까 구멍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포라멘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포라멘과 그것을 지나는 구조물, 그러니까 혈관, 신경을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치아와 단단 입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단 입천장이 뭐 이런 수처와 포라멘, 뭐 스파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될 것 같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단단 입천장은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맥실라, 그러니까 팔란틴 프로세스 오브 맥실라와 호리존털 플레이트 오브 팔란틴 본, 그러니까 즉 위턱뼈, 입천장 돌기, 입천장뼈, 수평판, 이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은 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초록색 부분인 보습뼈, 그리고 이 빨간색 나비뼈, 그리고 이 주황색 템포럴본, 그러니까 관자뼈, 그 뒤통수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수많은 구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되게 불규칙하게 생긴 구멍인 파열 구멍이 있고, 포라멘 라세럼이 있고, 그 옆에 타원 모양의 포라멘 오발, 그러니까 그 가쪽에 있죠. 가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완전 바깥쪽에 익스터널 에쿠스틱 메아투스, 그리고 그 안쪽에 익스터널 오프닝 오브 캐로티드 캐널, 목 동맥관 바깥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들의 위치와 생김새, 이름 꼭 외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인데, 이제 뒷부분에도 2개의 구멍들 꼭 알아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길로 포라멘, 목 정맥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포라멘으로 아까 보셨던 그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와 그 뒤쪽에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그 중간 정도 부위에 존재하는 그 조그마한 구멍을 붓꼭지 구멍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레니얼 캐비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이제 우리의 머리뼈를 이제 호리존털 플레인으로 잘랐다고 생각할 때 이제 뇌를 걷어내고, 뚜껑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윗부분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본,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부분, 그러니까 베이스에 대해서 이게 3가지 챕터로 나눠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우리 뇌에는 이런 크레니얼 너브가 존재한다, 다 이거 아실 거니까 그냥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랐을 때, 그러니까 뚜껑,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를 먼저 보자면, 이쪽이 프론탈 로브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마 옆 쪽이고, 이쪽이 뒤통수 옆 쪽인데, 이 앞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프론탈 크레스트, 이마뼈 능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데네낫, 팍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지점으로, 팍스 세레브리가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옆에 그 얇은 막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 대뇌 반구, 그러니까 좌방구와 우방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것이 부착하는 이게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쭉 부착하는 이 시작점이 프론탈 크레스트 이마뼈 능선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음으로 언급할 거는 Groove for Superior Sagittal Sinus인데 우리 그 머릿속에 혈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피가 흘러다니는 그런 굴, 그러니까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정맥혈이 흘러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굴이 약간 이렇게 조금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거를 Groove for Superior Sagittal Sinu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립오목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머리뼈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 그 머리뼈를 누름으로 인해 생기는 그냥 자국, 그냥 척수액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부분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 머리뼈 오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크리스탈 갤리, 그러니까 볕돌기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뇌난, 팍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곳으로 이 여기 넓게 존재하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의 미디언,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는 또 그러니까 이 벌집뼈 채판에는 15개에서 20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 후각신경이 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라고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텐토리엄 세레벨리, 뭐 손의 천막이라는 아까 그 전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의 좌우 방구를 나눠주는 그런 구조물, 이 붙는 곳이라고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앞침대 돌기 그냥 뭐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들 크레니얼 포사, 이 중간 머리뼈 우묵에 진짜 정말 많은 구멍들과 이런 피셔가 존재하는데 진짜 이게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 벽 느꼈거든요. MOT 작년에 들을 때. 근데 여기가 뒷부분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니까 한번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크게 네모난 모양의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장, 그러니까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셀라털키카 안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장에는 뭐 터베클럼 셀레, 뭐 하이포피지얼 포사, 뭐 도점 셀레, 뭐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그냥 이름이랑 뭐 구조물 정도 그림에서 보고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포피지얼 포사, 뇌하수체 오목, 여기 중간에 살짝 들어간 부분에 뇌하수체가 놓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이 있으면 여기에 뇌하수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왼쪽은 기종평 문제고 이 오른쪽은 족보 문제인데 보시면 일단 문제 일단 쭉 읽고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7세 남자가 4개월 전부터 왼쪽 코에서 코피가 자주 나고 코가 자주 막혀 왼쪽 눈을 뜨는 것이 불편하여 병원에 왔다. 최근엔 자주 두통에 시달린다고 한다.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침습성 뇌하수체 샘종이 나비굴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결국 뇌하수체 샘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뇌하수체에 암이 생겼다는 거니까 뇌하수체가 놓여있는 터키 안장에 문제가 있다, 침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전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훨씬 간단하게 변형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그림과 비슷한 지문,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텔라설키카라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처럼 해부학교실 교수님들께서는 기종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위에 예시처럼 기종평 문제가 변형되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 꼭 기종평은 보시고 좀 분석이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분석까지 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병 느꼈다던 다양한 구멍들과 피셔가 나오는데 그냥 하나씩 보자면은 여기 맨 오른쪽 위에 superior orbital fissure, 그러니까 위 눈확 틈새가 보이고 그 이제 medial, 그러니까 그 안쪽에 foramen rotundum, 이 원형 모양의 원형 구멍이 보이고 그 밑에 또 불규칙한 모양의 foramen lacerum이 보이고 여기 그 바깥쪽에 타원 모양의 foramen oval, 타원 구멍, 그리고 조그만 뇌막 동맥 구멍이 foramen spinosum이 보입니다. 아까 그
아래에서 봤을 때랑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은 더 이해하는데 어떻게 그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꼭 외워야 합니다. 이 위치와 이름 그리고 생김새 꼭 5개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 머리뼈 우묵인데 여기서는 이제 3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저길로 포라멘, 불규칙하게 길게 이렇게 존재하는 구멍이 목 정맥 구멍이 저길로 포라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하이포글로설 캐널, 이 혐입 신경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포라멘 매그넘 가장 큰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포라멘과 그것을 지나는 혈관, 신경과 매칭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강의록에 나와 있는 표 중 하나인데, 물론 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고 들어가면은 시험 볼 때 뭐 틀릴 걱정은 없겠지만, 사실 시험 치기 전에 굉장히 바쁘고 이런 거 외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족보에 나온 거랑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위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맨 오른쪽 위에 있었던 superior orbital fissure의 왼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안쪽에 있었던 원형 구멍 포라멘 로턴덤은 3차 신경의 2번 신경인 맥실러리 너브, 그러니까 위턱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타원 모양의 포라멘 오발은 맨디뷸러 너브, 그러니까 아까 3차 신경의 그러니까 5번 신경의 그러니까 3번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포라멘 스피노섬, 아까 뇌막 동맥 구멍이었는데 이름처럼 중간 뇌막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포라멘 라세럼, 그러니까 파열 구멍은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그리고 또 저길로 포라멘, 아까 그 뒤 머리 우묵에서 보였던 저길로 포라멘은 9번, 10번, 11번 중추신경이 지나는 통로로 굉장히 중요한 구멍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쪽에 그러니까 저길로 포라멘 더 안쪽에 미디어라는 부분에서 보였던 하이포글로설 캐널, 혐입신경과는 12번 신경, 혐입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한번 또 보자면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9번, 10번, 11번 신경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10번 신경인데 9번, 10번, 11번 신경이 지나가는 목 정맥 구멍인 저길로 포라멘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머리뼈 구멍 중에서 포라멘 스피노섬을 통과하는 구조물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의 한글 이름을 생각해 보자면 뇌막 동맥 구멍이니까 당연히 이제 뇌막 동맥, 뭐 뇌막 정맥 등이 지나가는 뭐 미들 매니저 아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를 통과하는 구조물, 아까 5개의 그 피셔와 포라멘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개는 아래에 있고 2개는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까이 3개 있는 게 뭐 라세럼, 뭐 오발, 뭐 스피노섬 등이 해당이 되겠고, 여기 피셔, 그러니까 피셔는 아니고 이게 구멍이니까 포라멘 로턴덤, 그러니까 원형 구멍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구멍을 지나는 그거는 맥실러리 너브, 위턱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건데, 이 챕터에서는 포라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포라멘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기 위해 존재한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포라멘과 그것을 지나는 구조물을 매칭시키는 것이 꼭 여기서는 외워서 가시면은 정말 학기 중에 정말 편하지 않을까. 근데 꼭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빗과 나잘 캐비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빗은 너무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굳이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이제 나잘 캐비티 비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잘 캐비티가 비강을 우리 몸을 미디엄 플레인으로 잘랐을 때, 그리고 살짝 레터럴한 부위에서 세지탈 플레인으로 잘랐을 때, 이게 2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여기서는 나잘 septum을 구성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코 주위에는 다양한 굴들, 그 사이너스라고 부르는 다양한 그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공간들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2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디엄 플레인으로 잘랐을 때 이제 미디얼 월이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을 코 중격, 나잘 septu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성하는 뼈를 하나씩 보자면은 뭐 보머,
그리고 에스모이드 본이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뻗어나온 퍼펜디큘러 플레이트 오브 에스모이드 본, 그리고 나잘 본, 프론탈 본, 그리고 맥실라와 팔란틴 본으로부터 이제 나잘 크레스트, 그러니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크레스트라고 하는데 나잘 크레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eptal cartilage 등 다양한 뼈들이 나잘 septum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잘 septum을 구성하는 뼈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외워서 들어가시면은 객관식 문제로 내기도 좋은 문제라서 꼭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시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미디엄 플레인에서 살짝 레터럴한 쪽에서 세지탈 플레인으로 자르면은 이 레터럴 월, 그러니까 코의 그 바깥쪽 벽이 보이는데 이런 뭐 제가 이렇게 볼드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콩카라는 코 선반이라는 구조물이 중요합니다. 수페리얼 나잘 콩카, 뭐 위 코선반뼈, 그리고 뭐 중간 코선반뼈, 아래 코선반뼈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위 코선반뼈랑 중간 코선뼈는, 그러니까 코선반은 에스모이드 본에서 연장된 그런 느낌이라면 이 인페리얼 나잘 콩카는 완전 별개의 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나잘 사이너시스라고 코 주위에 다양한 사이너스가 굴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나잘 메아투스라는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었다시피 레터럴 월에 이렇게 콩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콩카들 사이사이에 그 뭐 저희가 쉬는 그러니까 뭐 냄새, 뭐 공기 이런 것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콧길, 그러니까 메아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superior, middle, inferior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코 주위의 그 공간들, 그러니까 사이너스들에서 어떤 그 메아투스, 어떤 콧길로 이어지냐 이거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족보에 그냥 거의 매년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또 여기서 CT 사진을 보고 들어가면은 여기 위에 큰 공간이 있는 거를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가 쪽 아래를 보면은 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맥실러리 사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콩카, 이 사이사이를 지나는 것들이 콧길, 그러니까 메아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될 거는 프론탈 사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코 위쪽에 있는 공간은 미들 나잘 메아투스 중간 콧길로 이어지고, 아까 에스모이드 셀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존재한다 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그런 에스모이드 셀 같은 경우에는 미들 나잘 메아투스, 중간도 미들 나잘 메아투스, 근데 여기서 다르게 뒷부분만 수페리얼 나잘 메아투스, 그러니까 위 콧길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맥실러리 사이너스 같은 경우도 미들 나잘 메아투스로 이어지고 있고, 또 스페노이드 사이너스 같은 경우는 스페노 에스모이드 리세스라는 나비 벌집 오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족보를 확인해 볼 건데 되게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T 사진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그 갓 쪽 아래에 있는 큰 공간을 맥실러리 사이너스, 위턱, 굴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가 잘 막힌다고 하였고, 뭐 단층 촬영 결과니까 CT 결과 다음 영상을 얻었다. 뭐 관련 깊은 코의 구조는 아까 맥실러리 사이너스는 미들 나잘 메아투스, 그러니까 중간 콧길과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매년 중간 콧길과 이제 맥실러리 사이너스, 그러니까 미들 나잘 메아투스와 맥실러리 사이너스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되게 빈출이 되다가 작년에 포스테리얼 에스모이드 셀과 연결되는 구멍은 어디에 있냐라고 되게 그러니까 약간 유사족인 탈족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탈족이라 해서 완전 생뚱맞은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족보 주변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족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족보와 족보 주변부를 곁들이는 약간 공부를 하시면은 탈족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가 약간 많이 버벅이느라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한 부분도 있을 텐데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본과생활 파이팅! 감사합니다.